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투기 탑 10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투기 순위를 알아볼 텐데요. 이번 순위는 디펜스 에비에이션 포스트에서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순위를 선정한 기준은 단순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치가 아닌 생산 초기부터 지금까지 거래된 평균적인 가격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따라서 기체들의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 다소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모든 금액은 2020년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가격입니다. 그럼 10위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0위, 미그-35 약 650억 원. 미그-35는 기존의 소련 시절 사용되었던 미그-29라는 전투기를 개량한 러시아의 전투기입니다. 수호이-35라는 기체와 함께 러시아의 주력 전투기로 2007년이 되어서야 첫 비행에 성공했고, 겨우 작년인 2019년부터 실전 배치가 시작된 따끈따끈한 전투기입니다. 현재 시제기를 포함해 겨우 8기가 생산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더 비싼 것입니다. 대량 생산을 시작해야 가격이 떨어지겠죠. 미그-35는 9개의 각종 무장을 장착해 적기를 요격합니다. 아직 많은 정보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러시아에 많은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9위, 수호이-30 MKI 약 750억 원. 또 러시아권에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수호이-30 MKI는 러시아 전투기가 아닙니다. 바로 인도에서 생산한 전투기인데요. 수호이-30이라고 불리는 러시아의 장거리 요격기를 인도에서 면허 생산한 버전을 수호이-30 MKI라고 부릅니다. 수호이-30은 러시아의 수호이-27의 개량형 전투기입니다. 즉 수호이-27이라는 러시아의 전투기를 개량한 수호이-30을 또 인도가 개량한 것을 말하는데요. 워낙 수호이-27 전투기가 잘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골국마냥 우려먹는 것입니다. 보통 해외에 수출하는 기종들은 약간 부품을 안 좋은 것을 넣는다든지 자국에서 사용하는 것 이하의 제품을 제공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수호이-30보다 더 뛰어난 성능으로 제공했습니다. 당시는 2000년 소련이 붕괴하고 난 뒤 러시아가 겨우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잘 만들어서 팔아야 누구라도 사갈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수호이-30보다 수호이-30 MKI가 더 비싸진 것이죠. 현재 인도 공군의 주력 전투기입니다. 8위, FA-18EF 슈퍼호넷 약 951억 원. FA-18EF 슈퍼호넷은 미국의 주력 함재기입니다. 항공모함에서 가장 많이 운용되는 전투기인 것이죠. 슈퍼호넷 전투기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함재기로 평가받는데요. F-35라는 기체와 함께 정상에 달리고 있습니다. 1999년에 도입이 시작되어 벌써 20년이 넘어가는 기체입니다. 공교롭게도 저와 동갑이네요. 슈퍼호넷은 총 608대가 생산되어 미국에서 580대, 쿠웨이트에서 28대가 활동 중이죠. 슈퍼호넷은 기존의 함재기들과는 차원이 다른 능력을 보여주는데요. 기존보다 훨씬 커진 기체의 크기 덕분에 무장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먼 거리까지 비행해 전투를 치를 수 있게 되었지만 부품을 훨씬 단순화했기 때문에 정비 비용이 대폭 줄어든 경제적인 함재기가 되었죠. 또한 함재기 특성상 날개를 접을 수 있어야 하고 바닷물에 부식되지 않도록 특수 재질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투기보다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가격이 점차 하락해 현재는 600억 원 수준이면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에게만 이 가격에 제공할 테지만 말이죠. 7위, 수호이-35 약 1230억 원. 현재 러시아가 실전 배치한 모든 전투기 중 가장 강력한 전투기입니다. 물론 F-22를 대적한다고 주장하는 팍파와 같은 매우 뛰어난 기체를 개발하긴 했지만 실전 배치와 전력화를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 수호이-35가 러시아의 주력 전투기이자 가장 강력한 전투기로 운용되고 있죠. 이전에 수호이-30도 수호이-27을 개량한 기체라고 했는데 수호이-35도 수호이-27을 개량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수호이-27이 무엇인지 궁금할 수도 있는데 매우 간단히 말해 과거 소련이 만들었던 현대전의 기본이 되는 전투기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수호이-27을 기반으로 한 수많은 전투기들을 만들었고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개량형 중에서도 수호이-35가 가장 뛰어난 기체로 평가받고 있죠. 수호이-35는 일부 5세대 전투기의 기술을 적용했는데요. 엔진에 추력 편향 노즐 등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전투기 엔진의 방향을 바꿔
날아가는 방향을 급하게 변경할 수 있는 최신 기술이죠. 당시 소련이 혼을 갈아 넣어 만들어냈지만 돈이 없어 30년 넘게 생산도 못했던 아쉬운 기체이죠. 6위, 라팔 약 1,470억 원. 라팔은 프랑스의 주력 전투기이자 프랑스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는 기체이죠. 다른 나라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한다고 선포한 이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걸작을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혼자 만든 것 치고는 굉장히 우수한 편에 속하는데요. 프랑스는 대체적으로 삼각형 모양의 날개를 좋아합니다. 이런 날개를 델타익이라고 부르는데 라팔 또한 이런 델타익 구조의 전투기에 속하죠. 특히 델타익을 사용하기 때문에 초고속 비행에 매우 적합합니다. 게다가 카나드라고 불리는 보조 날개가 달려있어 갑자기 방향을 급하게 틀어버리는 급선의 기동에 매우 유리하죠. 라팔은 그냥 공군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의 샤를 드골급 항공모함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함재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매우 우수하게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에 해외로의 수출까지 생각해 두었지만 아쉽게도 아무에게도 팔아넘기지 못했죠. 그러나 얼마 전 극적으로 인도에 팔려나가면서 해외 수출에 실패한 기체로 남진 않게 되었습니다. 5위,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약 1,617억 원.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은 우리나라와도 매우 친근한 기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F-15K가 바로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이기 때문이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기 중 하나인 F-15는 과거 공대공 전투를 기반으로 한 기체였습니다. 즉 지상 공격력이 약했던 것인데요.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상 공격 능력도 추가한 기체가 바로 F-15E 스트라이크 이글입니다. 이로써 F-15E는 지상 공격과 공중 공격 모두가 우수한 전폭기로 재탄생하게 되었죠. 우리나라의 F-15K는 이 F-15E의 엔진과 레이더 등을 업그레이드해서 도입했는데요. 여러 가지가 달라졌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이글이라는 이름 대신 슬램 이글이라는 이름을 붙여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F-22,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가 판을 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엄청난 위용을 뽐내는 4.5세대 전투기이죠. 4위, 수호이 57 약 1,780억 원. 현재 러시아가 보유한 모든 기체 중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이 들어간 기체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팍파라고도 불립니다. 아까 언급된 수호이 35는 실질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러시아 전투기 중 최강이고 수호이 57은 러시아가 이를 악물고 만든 모든 기술의 집약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F-22의 대항마라고 불리는 수호이 57은 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며 스텔스를 비롯한 많은 5세대 전투기의 요건을 갖췄습니다. F-22는 무려 1990년에 초도 비행에 성공한 괴물이었지만 1990년은 소련이 붕괴된 역사적인 해였고 당연히 이때 F-22의 대항마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했죠. 이후 소련의 뒤를 이어받은 러시아가 혼을 갈아 넣어 만든 전투기가 바로 수호이 57입니다. 이렇게까지 노력하긴 했지만 미국의 F-21을 따라가기에는 여러 방면에서 역부족이었고 이는 미국과 러시아의 항공기 기술 격차를 여실히 보여주었죠. 가격도 엄청나기 때문에 현재의 러시아가 대량 양산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3위, 유로파이터 타이푼 약 2,080억 원. 유로파이터는 유럽의 국가들이 연합해서 만든 기체인데요. 하나의 국가가 개발하기엔 전투기의 기술적 숙련도와 비용 문제 등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영국, 독일, 이탈리아가 주도로 많은 유럽 국가들이 함께 모여 기체를 개발한 것입니다. 과거 서로를 지지고 볶기 위해 항공기 기술을 개발해왔던 것을 이제 함께 모여 공유하면서 개발을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개발된 전투기는 4.5세대 전투기로 개발되었고 세계 전투기의 선두주자가 되고 싶었지만 막상 개발해서 배치를 할 즈음 미국은 이미 F-22와 같은 5세대 전투기를 내놓고 있었죠. 그래도 천천히 개량을 해가면서 더 나은 전투기로 만들고자 했지만 다른 4.5세대 전투기와도 경쟁력에서 밀리는 등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같은 사업에 엮여 있다 보니 각자의 이해 타산이 맞지 않아 개량 사업이 늦어지는 등 여러 방향으로 더뎌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나눠서 개발을 진행하다 보니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서 가격 경쟁력에서도 밀리게 되었습니다. 조별과제 잔혹사가 전투기 개발에서도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2위, F-35 라이트닝 II 2,141억 원. 가격만 봤을 때 입이 떡 벌어지는 가격이지만 초반에만 미치도록 비쌌지
미국이 대량 도입을 확정짓고 엄청난 물량이 생산되면서 가격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900억 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돌죠. F-35는 현재 우리나라도 도입을 진행 중인 기체로 미국에서 개발 및 생산하는 5세대 전투기입니다. F-35는 기존의 F-22와 포지션이 조금 다른데요. F-22는 공대공 전투를 주로 수행해 제공권을 장악한다면 F-35는 멀티롤 전투기로 제공권도 장악하지만 지상 공격 임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군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닌 해군과 해병대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데요. F-35A는 공군용으로 제작되었고 F-35B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아메리카급 강습 착륙하면서 해병대가 운용하고 있습니다. 수직으로 뜨고 내리니 사출기나 스키점프대가 없는 함정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죠. 우리나라의 차기 항공모함에도 이 F-35B를 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F-35C는 해군의 항공모함에서 운용 가능한 함재기 형태로 어디서든 운용이 가능한 통합용 멀티롤 전투기입니다. 1위 F-22 랩터 4,370억 원. 미국도 입이 떡 벌어지게 만들 금액입니다. 이렇게 비싼 이유는 다름 아닌 엄청난 성능 때문이죠. 외계인을 갈아 넣었다고 의심될 만한 기술을 1990년에 구현하여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F-22와 하늘에서 붙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투기는 세상에 단 한 기도 없을 만큼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합니다. 대표적으로 F-22는 길이가 19m에 달하는데 레이더에는 파리보다 작은 크기로 잡힙니다. 즉 레이더로는 전혀 탐지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어떤 무기로도 F-22를 요격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F-22의 레이더도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무려 250km나 떨어진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어떤 기종인지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탐지 능력은 마치 하늘에 떠다니는 레이더 기지인 조기 경보기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F-22는 혼자 보고 혼자 때릴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시대의 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투기 탑10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